안녕하세요. 마일로의 가족생활의 마일로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영상으로 다이어리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즌이 12월인 만큼 새로운 다이어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략 생긴 형태는, 완성한 형태는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예요. 겉에 그냥 가죽에 있는 그런 그 외곽선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으로 할 거고요. 잠금 방식도 그냥 별도의 금속 장식이 없이 이런 가죽 끈으로 여미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는 지금 이거는 이제 20공 바인더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튜토리얼 영상은 조금 더 구하기 쉬운 이렇게 60 바인더를 써볼게요. 좀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요. 이 20공 바인더는 A5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A4의 절반인 사이즈인 거죠. A4의 절반인 A5 사이즈고요. 이 60 바인더 내지는 프랭클린 플래너 컴팩 사이즈예요. A5보다는 작고 A6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고요. 이 프랭클린 플래너도 속지를 구하기가 쉬운 편이라서 이걸로 오늘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 전체적인 크기는 그 개인마다 사용하시는 속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내년에 쓰려고 디자인을 한 건데요. 그냥 가죽에다가 이렇게 스탬프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느낌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찍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 영상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60 바인더 만드는 재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가죽으로 만들 거라서 먼저 가장 중요한 재료는 가죽인데요. 두께는 지금 한 1.7mm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2mm가 되던 3mm가 되던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무 얇게만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얇으면 그 다이어리 자체가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7mm 혹은 2mm 정도가 괜찮고요. 이 가죽을 마감하기 위한 토코놀이라는 약품이 필요하고요. 토코놀을 바를 때는 이 본드 헤라랑 이 우드 슬리커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재료고요. 그리고 60 바인더 원하시는 내지에 맞춰서 바인더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인더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리벳을 같이 판매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는 좀 중요한 게 이 금속 도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끝부분에 보면 볼록한 부분이 있고 좀 오목하게 도넛처럼 오목하게 된 부분이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게 이제 가죽 혹은 종이 부분에 저 링 바인더를 고정할 때 쓰는 도구라서 이 금속 그 도구가 꼭 필요해요. 이것도 아마 알파문구나 아니면 알파문구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한가람 문구나 아니면 홍대에 있는 호미화방 그런 이제 바인딩 재료 파는 곳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무망치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죽을 자를 칼하고 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도구들 금속 리벳들 고정할 이런 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벳 고정용 핸드 스냅기도 있으면 좋고요. 핸드 스냅기 없으면 그냥 망치로 쳐서 마감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펀치도 필요한데요. 하나는 3.5mm, 하나는 2mm로 준비했어요. 3.5mm는 이 리벳 중에 링바인더 고정용 이런 펀치 하나가 필요하고, 이 작은 펀치는 나중에 그 잠금 장식 끈을 구성할 때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펀치 두 종류 3.5mm 그리고 2mm 이렇게 두 가지 필요하고요. 송곳은 그냥 마킹할 때 필요할 거고요. 네, 이 정도 재료가 있겠네요. 사실 이게 가죽 공예를 기존에 하시던 분이 보기에는 아주 다 가지고 있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죽공예를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낯선 도구도 많고 저런 가죽이나 저런 거 어디서 구해야 되지? 하실 수도 있는 도구라서 제가 이거 튜토리얼을 만들면서도 조금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명하기가 좋을까? 근데 뭐 일단은 안 해보고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간단한 방식의 제작 방법을 보여드리고 저도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좀 더 쉽게 뭐 일반인 분들도 아니면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만들기 쉽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좀 많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더 설명됐으면 좋겠다 해주시면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네, 일단은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패턴인데요. 프랭클린 플래너 컴팩 사이즈 기준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각자 쓰시는 내지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전체 패턴 크기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패턴 사이즈는 284에 192mm짜리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링 바인더를 두신 상태에서 양쪽으로 내지를 펼쳐 봤을 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유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둘 다 흰색이라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얘는 이렇게 펼쳤을 때는 여유가 있는데 얘를 닫아 보면 이 길이가 링 바인더의 두께 때문에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링 바인더가 이렇게 단면에 있다고 봤을 때 내지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죽의 면적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져야 돼서 실제로 이 가죽 패턴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내지를 끝까지 당겨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이 금속 바인더에 이제 딱 맞추시면 안 되는 게, 링 바인더의 특성상 내지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좀 위로 좀 쏠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를 너무 바짝 맞추셔서 패턴을 만드시면 속지가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쪽 아래쪽도 여분이 조금 더 있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사이즈가 정 사이즈예요. 그냥 딱 가죽을 자를 사이즈인데 제가 이만큼 여분을 더 만들어 둔 거는요, 아까 샘플에서 보셨듯이 이제 다이어리를 닫은 다음에 앞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죽을 덮을 수 있게 구성을 하려고 이 부분에 여유를 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정확한 사이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가죽의 끝 모양을 따라서 만들 거라서 그냥 여유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만드실 거면 이 사이즈 필요 없이 그냥 284에 192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재단해 볼게요. 가죽을 펼쳐놓고 어디를 재단해야 될지 보다가 가죽의 이렇게 끝면이 자연스럽게 이제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부분에 이쪽으로 재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짝 붙이진 않고 조금 여유 있게 다이어리 한 절반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게 조금 여유 있게 재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 끝은 직선으로 그 전에 잘라놨던 게 있어서 그대로 사용해서 가죽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놓고 재단하겠습니다. 뭐 구두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구두칼 쓰시면 되고요. 구두칼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문구용 칼로도 가죽이 재단이 되니까 쓰시면 되는데요. 문구용 칼 중에서도 30도 칼이라고 칼끝이 좀 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훨씬 더 잘 재단이 됩니다. 가죽이 되게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씩 사용해 보시고 배워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앵글이 카메라로 찍어야 돼서 되게 편한 앵글이 아니거든요. 작업하기에 편한 앵글이 아니라 그 찍기에 좋은 앵글이라서 작업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패턴 아주 얇게 잘라 먹었어요. 근데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는 정도라서 그냥 진행할게요. 일단 가죽은 잘랐고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감싸서 마감할 부분도 잘라야 돼서 그 부분도 재단을 하겠습니다. 막 엄청 길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대략 한 40cm 정도 길이로 자를 거고요. 폭은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7mm 폭에 40cm 정도로 가죽 여밈끈도 자를게요. 이 여밈끈도 사실 저는 이렇게 한 번만 딱 감싸는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하신 디자인에 따라서 막 2번, 3번 감싸는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면 더 길게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죽 재단이 끝났습니다. 대략 가운데 속지를 두고 이렇게 덮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죽끈으로 여기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잠금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베지터블 가죽 내추럴 컬러는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이 아주 잘 변하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가장자리는 조금 더 어둡고 안쪽은 좀 밝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재단은 마쳤습니다. 네, 이제 재단된 가죽을 마름질 해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토코놀이란 약품을 가지고 이제 가죽의 단면을 마감할 거예요. 가죽의 뒷면은 보통 이렇게 푸슬푸슬하게 보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마감할 때 쓰는 약품인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가죽이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마감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정말 마감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마감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토코놀은 되게 하얀색 연고 같은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뭐 가죽의 겉면에 묻거나 손에 묻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제형의 제품이고요. 바르실 때는 본드에라에 묻혀서 그냥 넓게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먼저 가죽의 뒷면에 흡수를 먼저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된 상태에서는 힘을 줘서 이렇게 단면에 보풀을 눌러주시면 돼요. 토코놀이 발려진 부분이 약간 어둡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르고 나서도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그리고 토코놀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뭐 작업을 하는데 딜레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토코놀 큰 통을 보여드렸는데요. 구입하실 때는 저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토코놀도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하셔서 사보셔도 가죽 작업하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약품이니까 좋으실 거예요. 약간 긁어내듯이, 그러니까 보풀을 누르듯이 세게 누르면 가죽의 뒷면이 매끈하게 바뀌어요. 벌써 여기에 푸슬푸슬한 면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지금 토코놀이 거의 다 써가지고
토크놀이 이게 양이 많아야지 좀 쉽게 바르는데 너무 안 떠져서 잘 안 발려지네요.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간 것들은 토크놀을 이렇게 단면에도 묻혀주세요. 가죽의 단면도 마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단면에 묻히고 난 다음에는 이 우드 슬리커를 사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단면도 부드럽게 바뀝니다. 가죽의 단면은 되게 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놀은 금방 마를 거고요. 이제는 이 가죽 끈도 마감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가죽 끈도 마감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묻혀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넓은 면 바를 때보다 이런 좁은 면 바를 때 더 약간 이렇게 약간 귀찮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냥 손으로 넓게 넓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추럴 가죽은 조금 좀 자연스러운 마감으로 쓰는 거니까 단면도 마감해 주시고요. 우드 슬리커로 이렇게 누르듯이 마감해도 괜찮습니다. 단면이 뒷면이 또 매끈하게 바뀌고 단면에도 우드 슬리커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되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죽을 마감할 수 있어서 토크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죽의 뒷면이 마감됐습니다. 네, 이제 마감된 가죽에 링 바인더를 고정해 볼게요. 60 바인더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가죽이랑 연결할 때 이렇게 생긴 리벳 같은 거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죽에다가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망치로 쳐도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엄청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대신해서 이 핸드프레스로 구멍을 뚫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패턴에 미리 표시한 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 60 바인더로 봤을 때 이 구멍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죽에 점을 옮겨 주도록 할게요. 점을 옮길 때는 원형 송곳으로 마킹을 하고요. 이 마킹한 점을 아까 두 개의 펀치 중에 4mm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핸드프레스에서 그냥 위치를 잡고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카메라 앵글이 좀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망치로 안 쳐도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멍 2개를 뚫었고요. 이 구멍에 이제 바인더를 연결해 볼 건데요. 바인더 연결할 때는 이 리벳의 뒷면이 이제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놓고 망치로 치면 뒷면이 납작하게 바뀌어서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발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리벳을 고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 오목한 부분에 얘를 딱 맞춰 놓고 이제 망치로 쳐서 고정을 하게 돼요. 네, 그것도 이 핸드프레스에서 망치를 대신해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네, 가죽에다가 이 리벳을 먼저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리벳의 동그란 부분을, 볼록한 부분을 이 종발의 크기에 맞는 부분에 맞춰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이 60 바인더를 올려놓고 아까 60 바인더 고정하는 도구가 있다고 했죠. 이 금속 도구, 이걸로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얘로 누르면 이 리벳 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고정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종발에 올려놓고 고정하는 도구로 눌러주거나 망치로 쳐주시면 네, 60 바인더가 고정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잠금 장식 없이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다이어리 형태가 나왔죠. 네, 이제는 여기 잠금 장식 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대략적인 다이어리의 형태는 나왔고요. 이제 이 잠금끈 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잠금끈 다는 방식은 다양하게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다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잠금끈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즈를 놓고 중심점을 찾을게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에서 이렇게 세로 방향에서 중심 부분을 찾은 다음에 대략 한 2cm 정도 간격으로 네, 원형 송곳으로 마킹을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리벳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점하고 점 사이에 4개의 점을 더 찍을 건데요. 그거는 이 가죽끈이 통과할 점이에요. 대략 이게 7mm였으니까 얘도 7mm 정도 간격으로 점을 4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2cm 간격의 점, 7mm 간격의 점이고요. 여기 사이에는 7mm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있게 돼 있어요. 봤을 때 끈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네요. 네, 이렇게 점 6개를 찍고 이 점들은 다 2mm짜리 펀치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점을 지금 찍었고요. 이 6개의 점 사이는 이제 잘라낼 건데 그냥 커터칼로 자르셔도 되고 뭐 이런 일자 칼날을 사용해서 여기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을 여러 개 찍은 이유는 얘를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겉에는 이런 후프가 하나 있고 안쪽에는 이 리벳 펀치 구멍을 통해서 뒤에 끈을 리벳으로 고정할 거고요. 얘는 이쪽 남은 끈은 다이어리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잠금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겹쳐놓고 이 끈에도 송곳점을 찍고 그 다음에 펀치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적당량만 남기고요. 너무 많은 양이 남으면 좀 예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남기고요. 그냥 이 끈만 제대로 지나갈 수 있는 양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원형 송곳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간격에 점이 있고 여기 간격의 점보다는 더 넓게 이렇게 마킹이 되었네요. 여기도 펀치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잠금용으로 쓸 끈에 펀치로 구멍을 뚫었고요. 이제 다이어리 부분과 연결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끈을 통과시키고 위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미리 뚫은 4개 끈의 2개의 점과 다이어리의 2개 점이 만나도록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리벳으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벳은 긴 거랑 작은 게 있는데요. 이제 긴 거랑 작은 거를 만나게 해서 이제 살짝 고정한 다음에 스냅기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면 돼요. 스냅기 없으신 분들은 그 리벳용 종발이랑 그런 걸 사용해서 고무망치로 쳐도 되는데 스냅기 쓰시는 게 진짜 편해요, 솔직히. 리벳을 칠 때마다 이게 막 비틀어지거나 하는데 이 스냅기를 쓰시면 사실 그렇게 실수를 하는 염려가 적어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이 부분에 이렇게 금속 장식이 다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바느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송곳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바느질해서 연결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냥 디자인은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저는 최대한 좀 쉽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려고 리벳을 선택했고요. 네. 이렇게 리벳으로 끈을 고정하고 나면 이렇게 볼록하게 공간이 있어서 이 끈이 다이어리를 감싼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서 잠그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금끈을 다 연결한 다음에 이제 내지를 넣은 모습인데요. 네, 되게 뭔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내추럴한 느낌이라서 이건 정말 쓰면 쓸수록 더 이제 멋지게 에이징이 될 것 같은 가죽이라서 한번 만들어 쓰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청 튼튼한 가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투명한 비닐 형태의 그 표지들은 사실 조금 쓰다 보면 되게 지저분해지고 누렇게 변색이 돼서 예쁘지 않은데 이런 가죽 재질들은 정말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더 멋있어지는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내지 넣고 이 잠금끈 이렇게 감싸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여며 주시면 네, 되게 뭔가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내추럴하고 이런 끝부분도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런 리벳을 고정하는 것도 리벳을 고정하는 도구가 없으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냥 원형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냥 꼭 필요한 거는 정말 이 60 바인더에서는 이 60 바인더 연결하는 이 도구, 요 도구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랑 고무망치로 여기 고정하는 것만 하시면 충분히 이제 60 바인더 다이어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첫 번째 튜토리얼이라서 정말 약간 진땀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뭔가 작업인데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또 뭔가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어리 만드는 법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